뒷공간 킬러, 손흥민. 수비라인 높은 팀들에게 손흥민이 악몽 같은 선수인 이유. 손흥민을 향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영국의 스퍼스웹은 16일, 한국 시각,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8천만 파운드, 약 1,300억 원, 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은 올 시즌 토트넘 상승세의 중심이다. 토트넘은 올 시즌 무려 22개의 공격 포인트를 리그에서 기록 중인 손흥민의 활약과 함께 리그 4위를 노리며 순항 중이다. 에스턴 빌라전 승리로 좋은 흐름도 이어갈 수 있었다. 손흥민은 최근 빌라전 당시 팀 공격의 선봉장으로 나서 팀의 대승을 견인했다. 후반 팀의 두 번째 득점이었던 브레넌 존슨의 골을 도왔고, 세 번째 득점은 직접 터뜨리며 승부의 쇠기를 박았다. 종료 직전 팀 동료 티모 베르너의 골을 도와 한 골 2도움 맹활약으로 경기를 마쳤다. 이주희 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1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BBC 이주희 팀을 공개했는데, 해당 명단에 손흥민의 이름을 올렸다. EPL 사무국 선정 주간 베스트 11에도 뽑혔다. EPL 사무국은 에스턴 빌라가 손흥민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한 골 2도움으로 클래스를 선보였다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활약과 함께 칭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맨시티 출신 전문자 마이카 리처즈는 에스턴 빌라전 한 골 2도움 활약을 지켜보고 우리가 최고의 선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손흥민을 빼놓지 않지만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나? 그는 바르셀로나와 레알과 같은 팀과 연결되지 않는 것 같다. 손흥민은 말 그대로 월드클래스 선수다. 믿을 수 없다. 그의 속도, 기술, 뒤에서 뛰는 움직임,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갖췄다. 라며 그에게 빅클럽들이 관심이 없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토트넘 선배 데런 벤트도 칭찬을 이어갔다. 스퍼스웹은 벤트는 손흥민의 가치가 8천만 파운드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은퇴 전에 트로피를 획득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라고 전했다. 벤트는 손흥민은 너무 좋은 선수다 라며 이해가 안 된다. 그는 최고의 선수다. 이제 31살이다. 그의 가치는 7천만 파운드, 약 1180억 원에서 8천만 파운드, 약 1350억 원, 다. 나는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라며 손흥민이 빅클럽과 연결되지 못하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스퍼스웹도 벤트의 의견에 동의했다. 스퍼스웹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의 트로피를 곧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토트넘 최고의 선수이며 경력이 끝나기 전에 큰 성공을 거둘 자격이 있다. 만약 그가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울 것이다 라고 평가했다. 다른 빅클럽으로의 이적이 성사되지 못하더라도 토트넘 전설로 남을 손흥민의 활약에는 꾸준히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2. 여기서 제외하네. 한 골 2도움, 손흥민 해트트릭 케인. 5대 리그 베스트 11 선정 오른쪽 화살표 여전한 실력 뽐내. 손흥민, 32, 토트넘, 과 해리 케인, 30. 바이에른 뮌헨, 이 나란히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현지 시간으로 8일부터 11일까지 치러진 경기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유럽 5대 리그 종합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4위의 이 포메이션 속 손흥민과 케인이 투톱을 형성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 공격을 이끌던 단짝이었다. 손흥민은 지난 10일 열린 아스톤 빌라와의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 한 골 2도움 맹활약을 펼쳐 이 명단에 들었다. 전반전을 0에서 0을 마친 가운데 손흥민의 발끝은 후반전에 폭발했다. 먼저 메디슨이 토트넘에 선제골을 선물했다. 후반 4분 오른쪽 측면에서 사르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크로스를 문전으로 올렸다. 메디슨이 왼발을 공에 툭 갖다 대 빌라의 골망을 갈랐다. 후반 7분 손흥민이 도움을 기록했다. 득점자는 존슨. 빌라 진영에서 상대 선수의 백패스를 클루셉스키가 낚아채 순식간에 역습 찬스를 만들었다. 그는 아크 정면에 있던 손흥민에게 공을 내줬다. 이때 손흥민은 욕심부리지 않고 바로 왼쪽에 있던 존슨에게 패스했다.
존스는 침착하게 오른쪽 골대를 보고 슈팅을 날렸다. 골이 터졌다. 손흥민의 시즌 7호 도움. 갈 길 바쁜 빌라는 스스로 추격 동력을 잃었다. 후반 20분 미드필더 맥기니 중앙선 부근에서 오도지를 향해 깊은 태클을 범했다. 그는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다. 존슨과 메디슨은 맥긴의 위험한 태클을 보고 맥긴과 빌라 벤치를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를 주장 손흥민이 중재시켰다. 손흥민이 쐐기골을 장렬했다. 후반 45분 오른쪽 측면을 뚫어낸 쿨루셉스키가 박스 안중앙에 있던 손흥민에게 반박자 빠른 패스를 내줬다. 손흥민은 오른발 논스톱, 대포할 슈팅으로 시즌 14호 골을 장렬했다. 토트넘은 매서웠다. 후반 추가 시간 4분, 교체 자원, 베르너가 골을 기록했다.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손흥민의 크로스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 빌라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손흥민의 시즌 8호 도움.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다. 토트넘의 4골차 승리로 마무리됐다. 축구 통계 사이트 폼몹에 따르면 손흥민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1득점 2도움을 비롯해 패스 성공률 86%, 43분의 37. 기회 창출 2회, 슈팅 정확도 100%, 2분의 2. 볼 터치 56회, 상대편 박스 내 터치 8회, 드리블 성공 50%, 2분의 1. 수비적 행동 1회, 볼 경합 성공 3회 등을 기록했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흥민은 전방에서 팀을 위해 계속해서 질주했다.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인 존슨의 득점을 도왔다. 그리고 직접 슈팅을 날렸다. 베르너의 골도 도왔다. 주장으로서 진정한 활약을 선보였다. 면서 손흥민에게만 평점 9점을 부여했다. 최고점이다. 후스코어드닷컴은 9.2점을 줬다. 손흥민은 팬들의 압도적 지지, 83.4%, 속 빌라전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2위는 7.3%의 메디슨이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클린시트, 팀의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승리도 따라왔다. 라는 소감을 전했다. 손흥민의 활약을 앞세워 5위 토트넘, 16승 5무 6패. 승점 53, 은 한 경기 더 치른 4위 아스톤 빌라, 17승 4무 7패. 승점 55와 간격을 좁혔다. 케인은 지난 9일 마인츠와의 분데스리가 맞대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그는 분데스리가 득점 1위, 30골을 유지했으며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만점 평점 10점을 받았다.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에서 뛰던 케인은 손흥민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었다. 일명 송케 듀오로 불리며 프리미어리그를 접수했다. 케인은 2009년부터 토트넘에서 뛰었고 손흥민은 2015년 합류했다. 이들은 약 8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47골을 만들어내며 리그 최다골 합작 기록을 경신한 바 있다. 프랭크 램파드 디디에 드로그바 듀오가 첼시에서 만들어낸 36골을 크게 뛰어넘었다. 두 선수는 나란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영광을 아는 경험도 있다. 케인은 3번이나 득점왕을 차지했고 손흥민은 케인이 득점왕에 오른 2020에서 2021 시즌의 바로 다음 시즌인 2021에 2022 득점왕의 주인공이 됐다. 손흥민과 케인은 2주의 베스트 11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서로의 능력을 입증했다. 3. 드디어 메뉴 노칠 돌아온다. 리버풀전 FA컵 8강 스쿼드 포함 예정. 메이슨 마운트가 리버풀전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8일 오전 0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리버풀과 2023에서 24시즌 잉글랜드 FA컵 8강을 치른다. 경기를 앞두고 영국, 디 애슬레틱은 마운트가 리버풀전 스쿼드에 포함될 예정이다, 고 전했다. 마운트는 최근 훈련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맨유는 12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에릭 텐 하흐 감독의 스쿼드는 마운트의 복귀로 힘을 얻었다, 라고 전했다. 텐 하흐 감독도 긍정적으로 파악을 했다고 알려졌다. 마운트는 올여름 첼시를 떠나 맨유로 왔다. 첼시 성골 유수인 마운트는 2005년부터 첼시에 있었고 연령별 팀을 두루 거치며 성장했다. 비테세, 더비 카운티로 연속 임대를 가 경험을 쌓으며 성장했다.
더비를 지휘하던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첼시 사령탑으로 오면서 마운트는 본격적으로 주전의 길을 걸었다. 프리미어리그 37경기에 나와 7골 6도움을 기록했다. 램파드호 황태자로 불린 마운트는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미드필더 반열에 올랐다. 램파드 감독이 성적 부진 여파로 경질되고 토마스 투엘 감독이 온 뒤에도 마운트는 핵심으로 뛰었다. 기동력과 공격 전개 능력이 우수했고 측면, 중앙 모두 나설 수 있는 멀티성이 돋보였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도 우수했고 팀 충성심도 대단해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온 뒤엔 경기력도 안 좋았고 부상 빈도도 심해졌다. 재계약 난항을 겪으며 첼시 생활이 불투명해졌다. 시즌 종료 후 맨유와 연결됐다. 맨유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크리스티안 에릭센 부담을 줄이고 여러 포지션에서 확실한 옵션이 될 수 있는 선수를 원했다. 맨유로 간 마운트는 이적료 6,420만 유로, 약 920억 원을 투입했다. 맨유의 위미가 큰 데이비드 베컴을 비롯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조지 베스트 등이 달았던 등번호 7번을 부여하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후 종아리 부상으로 잊힌 선수가 됐다. 텐하흐 감독 하에서 12경기만 나섰다. 부상으로 한동안 나오지 못하고 나와도 존재감이 없어 맨유 7번이 저주를 이어가는 듯했다. 아직 한 시즌도 다 치르지 않은 걸 감안하면 마운트를 향한 실망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리버풀전부터 돌아올 예정이다. 한편 맨유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루크 쇼, 타릴 말라시아, 안토니 마르시알 등이 부상 이탈한다. 해리 맥과이어, 라스무스 회일룬, 아론 완 비사카가 마운트와 함께 리버풀전 스쿼드에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